여러분, 문재인 정부는요, 대기업을 진짜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경제회의가 4차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대기업은 각자 도생을 해라. 너네 사내 유보금 있으니까 사내 유보금을 써서 살아나라. 뭐 이런 뜻 같아요. 어제도 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58조를 푼다고 했습니다. 58조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그 내용에 보면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또 R&D를 강화하기 위해서 38조 1,300억 원을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보험이나 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해 주겠다. 수출기업 말입니다. 이게 30조입니다. 30조. R&D 부분에도 2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여기 눈을 씻고 봐도요. 대기업이 없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험, 보증료 감면에 이게 300억 원인가요?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이거 9천억 원. 해외 발주처 대상 보증 대출 지원 5조. 그런데 대기업의 눈에 안 보여요. 대기업이. 그 다음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7조 6,500억 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도 대기업은 안 보여요. 여기에도요. 선결제, 선구배 인센티브 해서 14조 4천억 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거 있죠.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당 가서 선결제 해주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요. 외식, 서비스, 선결제 해주고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 조기 집행해라. 또 임대형 민자시설 운영비 선지급해라. 하면서 이런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수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17조 6,500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내수 활성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스타트업 벤처 지원에 2조 2천억 원이에요. 스타트업 벤처. 예. 2조 2천억 원. 여기는 창업 기업 자금 확대해서 1조 1천억 원. 모태펀드 투자해서 1조 1천억 원. 그래서 2조 2천억 원이에요. 대기업은 눈을 씻고 봐도 없죠. 저는 참 경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미숙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아는 것처럼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입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했겠지요.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요. 대기업이 중심축이 돼서 엄청나게 전 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가게도 어렵고요. 가게. 중소기업도 어렵고요. 대기업도 똑같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은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운데 그러면 지원도 가게도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책 발표에는요. 없다니까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기업은 아직도 적폐 세력. 저들은 우리와 함께 못할 세력.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을 해보면서 특히 저는 경제에서 했잖아요. 매일경제TV 대표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기업의 생리를 저도 굉장히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만 하더라도요. 보세요. 한일
그 불매운동하면서 한일 간에 그 첨예한 경제전쟁을 벌일 때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서 해결했어요. 그 3대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판매하는 거 말입니다. 그 수출 안 한다는 거 수출 받아냈습니다. 마스크 부족하다니까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해서 원재를 갖다 주고 있었어요. 왜 대기업이 죄죠? 저는 대기업은요, 물론 갑질도 하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많이 투명해졌고요. 또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국가에는요, 대기업이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무역금융이나 보증 만기 연장 지원해 줘야 합니다. 여기 연장 안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웃긴 거고요. 또 보험 보증료 할인 대기업 해줘야 합니다. 예, 대기업이라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10만 명 단위로 일자리가 잃어요. 10만 명 단위로. 게다가 유동성 지원하는데 6조 지원하는데요, 대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받을 수가 있대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아니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대기업이 정부가 뭘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만 안 하면 다행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실제로 대기업을 적폐 세력 취급하는 게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개최된 거예요. 제1차 파이낸셜 오토모빌 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수출입은행에 계신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현재 국책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 지원은 신용도와 담보 여력에 따라 제공되는데,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은 사실상 신용도, 담보가 큰 문제인 곳들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은 코로나19 대출에서도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소기업만 아니라 수출하는 데는 대기업이 많아요. 대기업이. 저는 이렇게 차별화하고 형평성이 없고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게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실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 정책에서 대기업이 자꾸 소외되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한 고리부터 지금 무너져서 산업의 변방이 또 무너져서 이제 중심축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의 70%를 휴업, 육업휴직이죠. 휴업을 6개월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6개월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70%면 그게 기업이 살아난 겁니까? 기업이 죽은 거지? 항공사 지원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항공사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경제정책에서는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혁신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세 가지 3대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핵심이 내수 기반의 국가로 만들겠다,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 위기의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해봤자 5천만입니다. 5천만. 5천만 안에서 무슨 내수 중심의 국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최대 소비를 하려면 1억 정도가 좀 넘는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1억 정도가. 그럼 북한하고 합쳐도 7천인데요. 내수 중심의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수는 기본. 여기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돼야지 정상적인 국가라니까, 대한민국은요. 근데 그 기조를 지금 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엄청 듭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참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수출이라는 게 당장요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R&D 투자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수출을 한다 이 말은요 전 세계의 제품을 다 모아놓고 경쟁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곳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회사들 전 세계에 나가보세요. 이거 중소기업이에요. 전 세계 기업군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기업들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대기업을 제외한다 했을 때 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다. 그런 데는 좀 제외하겠다. 그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 삼성전자를 전 제외한 현대자동차 정도 이 정도 제외하면 전 대부분의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 나가면 세계 기업군 안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그나마 돈이 좀 있어서 R&D로 개발해서 말입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싸우고 거기에 발부둥 치고 있는 거 지원은 못할 망정 깨부신다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요.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왜곡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위기 때는 가게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거든요. 똑같은 위기를 겪어요. 그러면 이 지원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 수출 중심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보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특별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산하에 한국은행 아래로 CP 매입센터 만들어라. 구제금융 센터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이에요 여러분. 왜 중구난방이냐고요? 보세요.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이 다르고 그죠? 정세균 총리 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위 소득 70%에 주겠다. 이거 굽히지 않고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다 주고 고액소득자한테는 다시 세금으로 한 수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 이해찬 대표는요. 또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와대요. 청와대도 청와대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다 틀려. 그러니까 제가 오롯이 경제만 생각할 수 있는 TF팀, 비상 경제팀, 경제대응팀 만들으라고 해야 된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선거가 끝나잖아요. 선거가 끝났을 때 야당이 과반을 만약에 획득을 했다 그러면 거국내가 구성하자고 날릴 거예요. 거국내가. 아마 왜냐하면 이 정부 능력 없다. 야당도 참여하는 거국내가 구성해서 우리 경제 이겨내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아마 과반이 안 돼도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는 이게 편중돼서 편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